뭐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려고 했으나 소를 잃어버렸네. 그렇죠. 너무 늦게 고친 거죠. 외양간을 고치려고는 계획은 있었으나 맞아요. 소를 잃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안희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투자를 이제 다루는 채널 입장에서 네. 법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제가 이제 모신 이유가 티몬하고 위메프 사건, 이거가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사실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게 파급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는데, 근데 바로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사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심각한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나 사실 요번에 휴가 잠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지금 계속 언론에 뜨고 있는 게 뭐 휴가를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가 안 된다. 근데 뭐 환불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뜨다 보니까 나 요번에 뭐 1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쵸. 나 그냥 100만 원 그거 안 가면 되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환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좀 같아요. 가볍게. 네. 1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네. 근데 사실 지금 피해자가 크게 두 부류예요. 네네. 피해자를 나눠보죠. 네, 피해자를 나누면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한테 물건을 갖다가 중개를 시켜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는 우리 같은, 그러니까 티몬이나 소비자. 위메프에 회원가입한 그 소비자들 둘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위메프하고 티몬이 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한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서 저렇게 이렇게 크게 불똥이 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두 종류입니다. 그 대금 정산을 못 받은 이 판매자들, 그리고 이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제대로 제품을 못 받은, 그쵸? 뭐 여행 서비스를 못 받는, 뭐 이런 소비자들. 크게 보면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상품을 사든 PC를 사든 산다고 하고 돈을 냈는데, 그쵸. 물건을 받았는데 혹은 물건을 못 받았는 이제 소비자가 문제고, 물건을 이제 받았는 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제죠. 그 중간에 이제 티몬이 돈을 좀 천천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티몬이 사실 티몬 위머프가 돈을 갖다가 바로바로 주면은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판매자가 판매하고 소비자가 만약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티몬이 받았다가 야, 우리 수수료 5만 원이다 하고 95만 원을 바로 판매자한테 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100에서 5 띄고 95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약간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오픈마켓이 티몬이나 위메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인데요. 우리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먼저 첫 번째로는 물건을 고른 다음에 오픈마켓한테 야, 나 신용카드 뭐 있으니까 결제 승인을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오픈마켓이 이제 그래 결제 승인했어 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판매자한테 야, 구매자가 카드 승인을 하면서 여기 너희 물건을 산대 라고 이제 정보를 전달해요. 그럼 판매자가 아싸, 그럼 나 이제 하나 팔았다 라고 하면서 계약이 이제 판매자, 구매자 사이에 체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샀구나, 잘 됐네. 돈도 냈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가 이 정보를 받아갖고 우리 카드 고객이 물건 샀네? 라고 하면서 카드사가 이 오픈마켓 위메프나 쿠팡 뭐 아니면 여기 그 팀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카드사가 주는군요. 그렇죠. 카드사가 줘요. 그럼 카드사가 주면 오픈마켓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일반적으로는 뭐 2주에서 한 달, 보통 한 달 내외인데 팀원하고 위메프는 좀 길어서 뭐 이제 6주 뭐 이 정도까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6주나 2달까지 갔는데 그때 그 이후에 오픈마켓이 여기 판매자인 셀러한테 상품 대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자는 물건부터 지급하고 물건부터 구매자한테 주고 나서 2달 동안 이제 기다려야 돼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두 달 기다리면 팀원하고 UMF는 아주 유명하고 큰 회사니까 당연히 돈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팀원하고 UMF가 7월 11일인가에 갑자기 우리 491개 판매자한테 우리 369억 가량의 대금을 당장에 못 줘. 미안해. 우리 지연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월 초네요. 네, 7월 초예요. 벌써 오늘 20일, 이제 25일 정도, 26일 이렇게 오전 26일인데 7월 초에 이게 있었고 사실 그 전에요. 찌라시 같은 게 돌잖아요. 7월 9일 날 갑자기 티몬에서 뭔가 티몬 캐시를 10%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벤트 같은 걸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티몬 캐시를 갖다가 10% 할인해서 막 판매하면 당연히 손해죠. 10% 할인하니까. 그쵸? 근데 급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막 떠돌았습니다. 야, 이거 티몬이 이걸 해야 이상하다. 사도 되나? 이거 10%는 맞아요. 싼데 이거 사나? 막 이거 사도 되나? 근데 또 다들 티몬 돈 없나? 이거 왜 하지? 뭐 이렇게 된. 그래도 다들 에이, 티몬이 설마. 큰 회사인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일 날 갑자기 우리 돈 못 준다 했는데 이때 야, 니네 그럼 진짜 돈 없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거 시스템 오류야. 뭔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잠깐 돈을 못 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조사관을 보냅니다. 야,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네요. 예, 지난주에요. 그러다가 팀원이 이제 셀러한테 정식으로 정산이 지연된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23일 날 어떤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팀원 정문에 야, 우리 내부 수리를 하기 때문에 7월 23일부터 우리 휴업이야? 라고 안내문이 올라와요. 다들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휴업이야 했는데 그 진짜였습니다. 휴업을 하는군요. 예, 휴업을 하고 그러다가 정산이 지연이 됐어요. 이때 뭐 비 오니까 재택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비가 온다고 재택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엄청난 복지혜택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자, 이제 피지사가 24일 오전에 하나하나 팀원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 피지사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 구조 있죠. 예, 구조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요 이제 카드를 이제 승인을 하잖아요. 카드사가 승인을 할 때 돈이 카드사에서 요 피지사를 거쳐서 오픈마켓을 가는 거예요. 이 피지사는 여기 보면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회사가 피지사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카드사에서 카드를 긁으면은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정산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회사들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 전자적으로 지급을 하고 결제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돈을 받고 수령하고 나눠주고 하는 모든 걸 대행하는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이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세요. 큰 돈을 받아서 이걸 분배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 전자금융업 중에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허가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나 왜냐면 이거를 돈을 이게 다 해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눠주는 일이 그쵸. 돈 많이 받아가지고 착 나눠줘야 되니까 그쵸. 깔끔하게 처리돼야 되고 맞아요. 혹시 여기서 금융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 요건도 있네요. 예, 하다 보면은 사실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빵꾸가 나면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펀지 사기처럼 완전히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은 10억 가지고 원이다.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제 대행하는 금액이 30억 원 이하면 3억 원이 되는데 훨씬 크면 무조건 10억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도 있어야 돼. 그래서 복잡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회사들만 피지사입니다. 이 회사들을 끼고 이제 한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결제할 때 나이스, 뭐 있죠, 그죠? 페이지 본적 있어요, 그렇죠. 뭐 뭔가 항상 뜨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결제할 맞아요. 때 귀찮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자꾸만 설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제 피지사고요.
그럼 그 피지사들이 카드사한테 돈을 받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또 정산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서 결제 대응을 한 다음에 이 팀원과 위메프한테 넘겨줘요. 근데 얘네가 돈을 받아서 그럼 팀원 위메프가 돈을 받으면 얘네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거 먹고 판매자한테 줄 거 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환불할 네. 때는 또 환불도 해주고 네네. 요것도 사실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구조가 일단은 카드사가 있고 피지사 1차 피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이스, KG, 이니시스 뭐 이런 데예요. 1차예요. 1차. 걔네가 분배를 해서 우리 위메프한테 주면 위메프는 2차 피지사입니다. 위메프가 2차 피지사로서 자기가 야 판매자 너한테 우리 돈 줄게. 수수료 떼고 줄게.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2차 피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1차 피지사가 야 느낌이 이상한 거죠. 니네하고 같이 못 하겠는데? 니네 왜 우리가 준 돈을 안 나눠주고 딴 데서 쓴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판매자한테 결제가 안 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해서 갑자기 7월 24일 날 네. 피지사들이 1차 피지사들이 나 팀원하고 같이 못 하겠어. 라고 하고 철수를 합니다. 네. 그럼 피지사가 안 되면 철수를 하면 피지사 우리가 아까 전에 자꾸만 결제할 때 뭐 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뜨겠네.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팀원과 위메프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도 안 돼요. 다 하나씩 안 되고 심지어는요. 택배 회사도 야 우리 이거 택배 날라봤자 돈 못 받을 수 있으니 택배도 물건 우리 줘봤자 안 된다. 팀원 거는 우리 택배 못해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팀원 본사 건물이 25일날 폐쇄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마켓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절차를 하고 나면 그 뒷단에서 뭐가 왔다 갔다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결제하고 지배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어디선가 이제 딱 이제 맞아요. 막히니까 이제 네, 문제가 맞아요. 생긴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잖아요. 아니 네네. 이렇게 큰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왜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요. 이 사건에서 이 위메프하고 티모는 Q10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Q10이라는 회사를 이제 회사가 티모, 위메프 등등을 갖고 있는데 요 Q10이라는 회사는 사실 다 생소할 거예요. 이번 사건 있기 전에는 다들 몰랐는데 그 G마켓은 잘 아시죠? 그쵸, G마켓을 창업했던 구영배 회장이라는 분이 이베이하고 같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 중국 그리고 홍콩까지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좀 규모를 키우고자 이제 여러 법인들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q10 그 법인인 Q10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 이 구영배 회장이 이베이 G마켓을 창업하고 엑시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매각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경업 금지 약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너 못해 이런 쪽을 하다가 그래서 2010년에 Q10을 설립했지만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10년 정도 기다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것들이 다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인데 플랫폼인데 다 순이익이 없어요. 다 적자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쿠팡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익이 났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처음. 맞아요. 네, 그 몇 조를 굴리는 회사도 작년 처음 이익이 났는데 그거 쿠팡이 1등이거든요 지금. 근데 쿠팡 외에 모든 지금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Q10이라는 회사는 마이너스 회사들만 엄청나게 계속 인수를 한 거예요. 약간 무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이즈를 키워서라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맞아요. 사이즈를 키워서 뭘 해보겠다. 그다음 또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바로는 Q10 계열사에 QExpress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최대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이걸로 한번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구영배장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고 그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쿠팡처럼 맞아 IPO를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을 한번 크게 끌어들이자. 그럼 규모의 경제가 딱 확보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더 키울 수 있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힘들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판매가 되면은 판매 대금을 피지사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계속 판매자한테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고 아직은 추측인데 그 피지사한테 카드사가 피지사한테 돈 주고 피지사가 돈을 갖다 이 우리 위메프한테 주면 그 돈을 요 회사들 인수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요 거대한 회사들 우리 다 들어본 회사잖아요. 맞아요, 티버, 맞아요. 위메크, 인터파크, AK몰, 위시는 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AK몰까지 올해도 많이 샀네. 올해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냐? 이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적자 사업인데 하니까 아마도 피지사한테 받은 돈을 당연히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인수할 때 썼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진짜로 여기 팀원 이 화면을 보면요, 이 무조건 부채가 무조건 많고요. 지금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 예, 억 원이니까요. 자산이 1,000억인데 부채가 뭐 7,000억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금감원에서 한 브리핑 자료의 내용이에요.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위메프도 부채가 많고, 부채 다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네요. 예, 자본 잠식이에요. 뭐 이런 회사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Q10은 싱가포르 회사인데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관계자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울고 있고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당장에 별로 없어요. 당장에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없을까요? 사실 앞으로도 만약에 이 두 회사의 회생계약이 어렵다면 소비자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금액이 막 크지 않으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 회사가 시몬스 침대 아시죠? 거기랑 몇 개가 야 우리는 돈 못 받아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냥 제품 공급해 줄게라고 발표를 또 했어요. 뭐 나름 이 상황에서 아주 경영적으로 착한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런 회사가 몇 개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니죠. 나머지 회사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연히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지사는 어쨌든 결제를 차단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판매자들이 한 4주에서 6주 또는 2달 동안 위메프나 티몬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판매 대금을 지연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돈 못 받는 공백을 메꾸려고 금융회사들한테 선정산 대출이라는 걸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네요. 제가 이제 만약에 용산에서 PC를 이제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위메프를 통해서. 주문 들어왔네. 그러면서 물건을 보내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언제 받냐면 6주 후에 받는단 말이죠. 그럼 6주 동안 이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물건은 나갔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제 이거 돈을 받을 겁니다. 위메프에서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증서를 가져가서 어음을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대출을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은행이 야 그래도 팀원하고 위메프는 큰 회사니까 니네한테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그 돈 먼저 줄게. 그렇지. 좀 할인해서. 맞아요. 그래서 선정산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딱 터지니까 금융권에서 이걸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판매자들은 이중고예요. 돈도 못 받지? 평소에 못 받았어도 대출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대출금도 끊겼지? 아예 돈이 없어진 겁니다. 씨가 마른 거예요. 근데 판매자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용산을 예로 드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티모 위메프에서 용산 전자상가 쪽에서 판매자로서 판매한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티몬이나 위메프 우리 보통 구매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액세서리 같은 거 살 때 많이 이용하고 이어폰 살 때 많이 이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용산 쪽에서 여기에 물려 있는 판매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그래서 큰 위기다, 휘청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지사도 지금은 취소를 했고, 피지사도, 그다음에 금융권도 지금은 손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려서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금감원은 한
그 결제 이렇게 정산을 못한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로 이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1억 1,400억. 1,400억에서 1,600억. 죄송. 근데 금감원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하. 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근데 이 사무실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메모가 막 발견됐는데 네. 1조가 넘을 거다라는 메모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회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회생을 계획해야 된다. 이런 메모가 막 나와서 지금 네. 이거는 파헤쳐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현재 피해 규모는 정말 모를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규모가 이게 1,400억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네. 이게 아니고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그쵸. 그동안 이제 누적된 이제 적자나 숨긴 것들이 이제 이게 터진 거다라는 건데요. 맞아요. 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회생이라는 거는 뭐고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위메프랑 티몬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문 닫고 뭐 직원들한테 못할 짓 하고 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판매자들한테도 그렇고 TG사한테도 그렇고 카드사한테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많이 피해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얘기하신 게 네이버에서는 네. 티몬이랑 위메프를 검색조차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오늘 발표했어요. 네이버가 이제는 물건 검색하면 티몬 웹에서 샀다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손절한 거죠.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모든 거래 관계자들에게 손절을 당한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회생이라는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회생 계획을 뭐 짜야 된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회생이라는 게 뭡니까? 회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면 이제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을 채권자들이 많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물건 판매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빚만 많고 자산은 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회생 계획을 세웁니다. 야, 보니까 니네 채권자들 니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니네 이 회사 망하면 100억 다 못 받지 않냐. 그러니까 100억을 한 40억 깎아주고 60억만 받아. 그리고 얘네가 물건을 생산 정상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줘. 도와주고 그러면서 물건 판매하는 거 도와주고 하면 니네 60억 먼저 갚게 할게. 그러면서 이 회사가 하나하나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계획을 세워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냥 여기서 폭삭 망해갖고 100억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난 거 아니냐. 이런 게 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해줬는데 이제 망한 거죠. 그쵸.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망해가지고 100억 다 그냥 잃을래? 아니면 그래 100억 말고 퉁쳐서 이제 40억 못 갚고 60억이라도 갚을 건데 내가 너 갚을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줄게. 그래서 장사를 좀 더 해봐. 맞아요. 회생 다시 한번. 그 과정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A 사업, B 사업을 다 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B 사업은 적자만 나고 A 사업만 있어요. 그럼 회생 계획 안에 B 사업은 언제까지 매각해야 된다. 팔고 이거라도 해서 어쨌든 시간 갚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정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회생은요, 제조업이나 자산이 좀 있거나 이런 데는 회생 계획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1,00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마이너스 나는 400억짜리는 다 이제 팔고 그 400억 받으면 이거 중에 이걸로 나머지 사업 돌릴 때 돈을 쓰고 일부는 너희한테 갚고 너희는 채권액이 뭐 1,000억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500억 반만 갚을게 허락해줘. 이게 돼요.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픈 게 과연 두 회사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이 될까? 왜냐하면 자산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다 손절을 했어요. PG사, 그 다음에 금융권 다 손절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걸 보고 계신 우리예요. 소비자들도 거기서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티몬하고 위메프가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했을 때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물건을 사실 수 있으시대요? 잘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도 사실은 많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생 계획 안에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 되면 그렇죠, 맞아요. 더더군다나. 맞아요.
그럼 과연 이게 법원까지 가서 회생 계획을 짰을 때 이 계획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회생이란 절차는 법원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원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회생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안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파산은 그냥 좀 거친 말로 망하는 건데요. 네. 이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을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뭐 투자자한테도 나눠주고 채권자한테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쭉 나눠주는 죽는 거예요. 거죠. 죽는 거죠. 죽고 자녀 재산은 어쨌든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는 거고. 근데 이제 파산이 되면 정말로 이제 끝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판매자의 그 채권, 소비자의 채권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도 정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 그랬을 때 이제 기사에 보면 아까 말한 구영배 회장이 아직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 외에 지금 아까 큐텐 그룹이 인수한, 이 큐텐 그룹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룹이 인수한 인터파크 커머스, 위시, AK몰 등등이 있는데 구영배 회장이나 큐텐이나 이런 다른 회사의 자금을 끌어다가 요번 사안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AK몰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적자인데 누구 돈을 누가 끌어 쓰겠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리고 그 돈 함부로 끌어 쓰면요, 거기도 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 함부로 끌어 쓸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야, 왜 판매자한테 줄 돈을 인수하는 데 썼냐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입장 바꾸면요,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한테도 걔네 돈을 끌어 쓰잖아요. 그럼 얘네도 판매자한테 줄 돈을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예,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계열사도 사실상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며칠 내에 좀 몇 개는 환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자금 조금 눈에 보이게 하는 것 뿐이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판을 바꾸는 환불 같은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판이 정말 아까 어떤 직원이 1조 이렇게 메모했, 그게 진짜라면요. 큰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받을 건데 돈 뜯어낼 게 있거나 아니면 너 이거 팔아서라도 뭐 돈 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상 그게 없다면 이게 너무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야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환불 의무가 있어. 그래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게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판매자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환불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라고 발표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 뭐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 티몬, 위메프도 환불 의무가 뭐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티몬, 위메프는 돈이 없고요. 판매자는 돈도 못 받았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고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불은 사실상 되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비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환불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형사적으로 그런 거, 환불은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받으면 뭐 형사적으로 뭔가 해야 뭘 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쵸?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하나는 사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는데 사기는 보통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돌려막기 있잖아요. 돌려막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일단 변제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다음 돈 받아다가 변제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판매자들한테 줄 돈을 갖다가 줄 돈이 없으니 딴 데다가 빼돌리고 안 주고 있다가 딴 돈 받아다가 판매자한테 주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럼 이건 사기가 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 사기의 고의가 있냐라던가 또는 이게 그 거래 당시에 그 변제 능력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제할 수 있다라고 기망을 했다면 사기가 돼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항상 변제해 왔고 문제 없었잖아.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냥 일부분 갑자기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경제가 악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줬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난 능력도 없었고 근데 야, 우리 회사 크잖아. 크니까 변제할 수 있어. 라고 하고 판매자한테 나중에 이렇게 피지사 판매사 이 관계에서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다. 그럼 사기인데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냐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니라면 만약에 그냥 변제할 수 있었는데 경영상이 악화돼갖고 요번에 딱 자금 흐름 유동성이 막혀갖고 딱 부도가 난 거다. 그건 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근데 업무상 횡령은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사한테 정산받은 대금을 1차 피지사한테 받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사실 샐러드한테 줄 돈이라고 명목이 지정돼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어디에 썼냐고 이제 추적을 했을 때 인수대금으로 썼다라던가 다른 데로 갔다. 뭐 이거 딴 데다 썼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물건 다 만들어서 다 줬는데. 그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 있지만 이 보관자의 지위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꼬리표예요. 꼬리표가 있는 돈이니까 내가 이 돈은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판매자한테 주는 거에 불과해. 라고 하면 이건 보관자의 지위가 맞는데 근데 사실은 또 이거를 과연 꼬리표가 진짜 있냐. 그러니까 1차 피지사가 요 팀원하고 유명표 돈 줄 때 야 얘다 퉁쳐서 다 줄게. 니네가 알아서 이걸로 월급도 주고 다 하다가 알아서 정산해. 우리는 이제 몰라? 라고 하는 돈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들어가요. 왜냐면은 피지사한테 정산한 돈 중에서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중에 뭐 이 돈을 갖다가 인수대금 썼다고 했을 때 팀원이나 위원표는 야 이거는 우리 수수료에서 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냐가 이제 앞으로의 쟁점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계속 될 거고요. 이거는 아마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이제 판단이 될 거고 아마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근데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제 뭐 구영배 회장이든 아니면 뭐 큐텐 그룹이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이고 돈 손해난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네요. 형사에서 유죄 나와봐야 나랑은 관계가 없지. 피해자들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 사람은 처벌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이 전자금융거래법 아까 피지사들이 이 법의 규율을 봤는데 올해 9월부터요. 사실 이런 걸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시행이 돼요 이제. 전자금융업자는 돈을 받으면요. 이렇게 그 에스크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한테 신탁이나 예치를 맡겨갖고 그러니까 1차 피지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팀원 위메프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무조건 은행에다가 야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공금이야. 이건 나중에 판매자한테 줘야 될 돈이야. 라고 해야 된다. 또는 지급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 돈이 없으면 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거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이건 약간 저기 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려고 했으나 소를 잃어버렸네. 그렇죠. 그 너무 늦게 고친 거죠. 외양간을 고치려고는 계획은 있었으나 소를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사실 금감원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앞으로 그러면 정산을 위해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에스크로 계약 체결 유도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법은 바뀌어 있고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거지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이제 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여러 가지 핑계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제 팀원과 위메프가 자본금 기준 등을 상당 기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금융업법상 전자지급 결제 대응업을 하고 있다면 법에서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감독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감독 규정에
전자금융사업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감한 자기 자본이 0을 초과해, 즉 자기 자본 잠식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자본 잠식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미상환 잔액 대비 상환 못한 잔액 대비 자기 자본이 20%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절대 돌려막기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려막더라도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덜 돌려막게끔 이제 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메프하고 팀원 모두 다 이거를 규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되어 있는 상태인 지가 오래된 거죠. 자본 잠식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고요. 중요한 건 금감원이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걸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 감독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금감원은요, 이 감독 규정에서 경영 개선 권고나 경영 개선 요구나 경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하고 경영 개선 협약 같은 걸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감원이요, 자본 잠식된 팀원하고 위메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렇게 규정 못 지켰지? 니네 똑바로 해야 돼라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과거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아예 강하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야 니네 이거 못 지켰어? 그만해 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상당 기간 지키지 못한 거 맞다. 그런데 원래 신생업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업체는 초기에 자본 건전성이 좋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개입을 많이 하면 또 규제를 또 과하게 주는 거니까 그쵸. 사업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이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웠어요. 많이.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금감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얘가 좀 더 잘했다라면, 얘가 좀 더 잘했더라면, 얘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더 잘했더라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맞아요. 이게 이런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자체가 당장의 뭐 매출, 순이익이 많이 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부터. 그렇죠. 오래됐어요. 맞아요.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적자였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항상, 그런 의문은 항상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제대로 했더라면 됐을까? 이게 그럼 해결이 됐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모두의 잘못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이게 참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무형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말씀하셨던 유형 자산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담보로 맡기든 아니면 뭔가를 팔아서 뭘 하든, 그런데 무형 자산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게 없어서 팔 수 있는 거라고는 직원밖에 없는데 직원한테는 퇴직금도 안 해놨다면서요? 그것도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상으로 보면은 유형자산 같은 거는 감가상각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되지만 무형자산은 어모타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절을 딱 해버리면서 이 회사들의 가치가 그냥 0이 돼버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손실을 보는 많은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뭘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황당한 이런 사건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위메프하고 티모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무형자산만 많고 유형자산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자기 물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근데 쿠팡이 점점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직매입은 쿠팡이 직접 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파는 거고, PB 상품은 쿠팡이 자기네가 용역을 줘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자산이거든요. 유형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은 이 두 직매입과 PB 상품의 규모를 늘리면서 유형 자산을 늘려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 순이익도 점점 플러스가 나게 됐던 구조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쿠팡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티몬과 위메프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자산 위주로 돌아갔고 회사가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니 쿠팡도 그럼 결국은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쿠팡을 더 좋아한다거나 두둔하는 게 아니라
쿠팡은 유형 자산이 있는 겁니다. 있긴 있다. 예. 네, 근데 티몬과 위메프는 유형 자산이 없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쿠팡은 돌려막기를 거의 안 해도 이제 되는 구조가 됐고 그다음에 위메프하고 티몬은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구조밖에 안 됐었던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쿠팡이 이겼다고 해서 쿠팡이 너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어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패자가 됐을 때 이제 큰 피해자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을 맡긴다든지, 뭐 아침에 이제 새벽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회사들이 다들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맞아요.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 자체의 리스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거를 불안해하시면서 계속 시간만 끌면 그 규모가 커져요. 돌려막는 규모가 커지니까 큰 맞아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빨리 경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희철 변호사님과 함께 쿠팡과 위메프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뭐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은 감독하시는 곳에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